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면서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옷에 불이 붙은 70대 이웃 주민을 맨손으로 구한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우리 동네 히어로를 만나봤습니다. 경북도가 농사를 배우며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때 3D 지동으로 외면받던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구 경북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게다가 시도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징수액은 2조 8,469억 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는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에 각종 지방세 감변까지 세목마다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지역 경기 침체도 있고, 그다음 우리 또 지방세 감면도 있었고, 그 국비 경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징수 앞으로의 어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올해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적게는 3천억 원, 많게는 5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봤습니다. 고가는 비는데 코로나 사태로 쓴 돈은 늘어났습니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관련 예산으로 각각 3,300억 원, 1,20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 지역이 코로나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았으니까 그걸로 인해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고용 상황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보통교부세 수요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각 지자체도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남는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전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7일 0시 기준 모두 1,3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민과 지자체,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 아래 초기에 매서운 확산세는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고 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은 40일이 넘었습니다. 아주 선제적으로 가감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경상북도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모범이었다. 그 다른 시도의 모범이라 하는 것은 세계의 모범이 됩니다. 세계.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잘했다는데 경북이 잘했으니까 그거는 경북의 대처 상황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숙제도 있었습니다. 도내 상급 병원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다가온 만큼 경북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전국을 헤맵니다. 서울도 전라도도 충청도로 경기도로 이래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같이 한 뿌리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상급 병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이번에 나타나서 중앙에다 대고 상급병을 꼭 해달라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경북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철저한 방역과 경제 도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클린앤 안심 경북 캠페인을 펼쳐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고 투자를 늘려 기업 살리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비롯한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공항을 만들면 공항에 가는 대구에서부터 전체를 연결하고 KTX 거기에 지나가도록 해야 되고 대구에서 나오는 고속도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구미나 이런 포항이나 큰 도시에서 오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 전철 연결하는 이런 그 SOC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공을 위해선 도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뛰자 경북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어서도록 하는데 도민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정력과 도저히 안 됩니다. 도민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동도 해줘야 됩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오는 22일 대구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아동 4만 5천여 명은 코로나 사태 이후 122일 만에 등원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지역 감염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등원에 동의했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 보육 서비스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긴급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전체의 6.6%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약 67%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부를 계획적으로 누락한 고위 간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모든 교인이 담긴 명부를 제출해달란 대구시의 요청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직적으로 가담한 간부 4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8일 신도수를 누락해 통보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마음 건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 불안 등 시민들의 심리 상태와 일상생활 변화 양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19세 이상은 3장, 18세 이하는 5장으로 정해놓은 마스크 구매 한도를 18일부터 일괄 10장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구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영웅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히어로 순서입니다. 옷에 불이 붙은 70대 이웃 주민을 맨손으로 구한 사람이 있어 화제인데요. 자칫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기동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16년째)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동 씨. 그날도 평소처럼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던 중 옷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뛰어들어 불 붙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붓도리가 이제 막 탑에다 걸어서 제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제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불을 껐죠. 이렇게. 아궁이에서 옮겨붙은 불이 온몸으로 번지는 다급한 상황. 오래된 집이라 수도도 없고 우물물을 뜨기도 힘들다 보니 맨손으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물을 떠면 물이 잘 안 떠져요. 이렇게. 물 떠는 시간에 벌써 저기 의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빠른 대처 덕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등과 하반신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기동 씨는 양손에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손마디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나 보니까 여기에 제 손이 막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껍질이 전부 다 벗겨졌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누런 물이 나왔습니다. 다치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김기동 씨.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몸을 아끼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 어떤 분들이 정말 생명을 구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는 또 그렇게 또 행동을 할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요즘 창업이 아닌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을 배워서 직접 농사를 짓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경상북도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전문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장 일일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6살 조재훈 씨. 올해는 농사를 지으며 월급을 받는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한 달 월급은 200만 원, 2년간 농업법인에서 일하며 농업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농업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책으로 배우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좀 거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5년 안에 좀 크게 농사 지어갖고 성공해서 이제 돈도 벌고 이제 농업에 꿈 가진 청년들한테 제가 직접 강의 나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청년들을 채용하는 농업법인의 자격도 탄탄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토지가 300평 이상 따로 마련돼 있어야 하고 단순 생산이 아닌 가공 유통까지 가능한 법인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 덕분입니다. 도내에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참여 중인 인원은 20여 명. 각 시군의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청년을 구분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법인들은 청년에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는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부당 근로 행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갖다가 이 청년들에게 안내하고. 경상북도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참여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도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취업 시장이 요즘은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때문인지 한때는 3D 직종으로 외면받던 환경미화원도 경쟁률이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요. 60세까지 정년 보장에 초봉도 5천만 원을 넘는 등 처우도 좋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궁금증, 지자체 채용 담당자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환경미화원 직업에 대한 젊은 층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경쟁률이 43대 1로 요 근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해마다 20대, 30대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30대 지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졸 출신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요즘 취업이 어려운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과 높은 연봉이 매력적이라고 작용한 것 같습니다.
초봉이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우리 공무원에서 7급 한 10호봉 정도 됩니다. 예,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시는 정년 보장이 돼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많이 추천해 주신 점을 미뤄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생각됩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8명이 채용 예정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 22일부터 26일까지며 1차 서류 전형, 2차 체력 평가,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예,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생활 쓰레기와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뭐 이런 걸 거리 청소 이런 거 하는데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이제 점심 하고 보통 3시까지 총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체력이 80%거든요. 그래 체력 평가를 통해서 면접 평가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력 발휘가 잘 되도록 연습하실 때 다치지 않고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예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서 숙직실에 들러 잠깐 눈을 붙였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경북경찰청은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노인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경북 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2,1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흐리고 한낮 기온도 최고 25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경북 남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되는 등 경북 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2도에서 최고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다가 자정 전후로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이 10에서 30mm, 경북 북부 지역이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테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뿌려지는 곳도 있는 등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금요일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문경, 영주 등 경북 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사이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아지며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야외 건조는 어렵겠습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스트레칭 하시고요. 세차는 차 내부 정돈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출항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